그냥. 이렇게 빼가는 건가요? 무슨 드라큘라인가요? 좋아요. 1960년대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바지 도둑이 성행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 옷을 크게 입지 않습니까? 약간 힙합 스타일로 입거든요. 물려받은 거죠. 그렇죠. 형제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베끼기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딱 애들이 있을 때 싹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럼 도둑이 애기 바지를 훔쳐서 그 바지를 도둑이 입어요? 아니요, 도둑이 엿바꿔 도둑이 스키니로 이제 입는 거고요. 네. 그래요. 자, 그럼 과연 1960년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도둑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답 볼까요? 네, 1960년대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네모 도둑이 성행했다. 네. 1960년대 우리나라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머리카락 도둑이 성행했다.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대 빈곤의 1960년대.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 모든 훔치는 생계형 도둑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훔쳤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서민들의 유일한 연료였던 석탄은 생계형 도둑들의 가장 큰 표적. 때문에 도둑밖에는 할 일이 없었던 역 주변의 판사촌 사람들은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석탄을 푸고 그렇게 선로변에 석탄이 쫙 깔리면 순간 일제히 뛰어나온 부녀자들까지 가당 매일 밤 30톤의 석탄이 도난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꽤 많은. 그리고 당시 도둑들이 선호했던 또 하나, 그것은 바로 머리카락이었는데요. 당시 신문기사에 실렸던 실제 사유. 아, 그때도 줄임말을 썼네요. 머리칼. 때는 1966년 2월 14일.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 우리 딸 왔어? 그런데 이 사탕은 누가 줬어? 아, 이거? 아까 어떤 오빠가 먹으라고 줬는데? 이놈의 지지배가 어디 모르는 사람이 준 사탕을 넙죽 받아 먹어? 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영숙이. 그런데 잠시 후 영숙이를 살펴보던 엄마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영숙이의 뒷머리가 몽땅 도둑을 맞은 것. 그 수법은 이랬습니다. 아니, 내 이렇게 유독 머리칼이 많고 탐스러웠던 7살 영숙이.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영숙이를 눈여겨 바라보던 한층 그는 자연스럽게 영숙이에게 다가가 엄마야, 너 머리에 껌을 묻히고 다니니? 아, 진짜요? 아, 남자의 말에 당황한 영숙이. 하지만 사탕을 보는 순간 모든 걱정은 사라지고 뭐 마는데 먹고 있어? 네, 오빠가 금방 떼줄게. 네. 이것이 바로 실제 기사인데 아이는 머리에 붙은 껌을 떼준다는 꾀에 빠져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렸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우, 너무해요. 달콤한 사탕 맛에 빠져 머리카락이 뭉텅 잘린 것도 모른 채 뒷머리를 몽땅 도둑 맞은 영숙이. 자, 됐다. 앞으로 껌 조심해. 할수 없는 일이에요. 고맙습니다. 잘 가. 그땐 사탕이 전혀 이거야말로 눈 뜨고 머리카락 게임 황당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런 일들이 1960년대에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었던 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머리카락 도둑이 성행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960년대 가발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자연스럽게 활개를 치게 된 머리카락 도둑. 때문에 힘없는 아이들만 죄다 그 피해 대상이 된 것인데요. 이런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의 가격은 자그마치 국립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런 도둑도 있었다. 먼저 대한민국 최고령 방송인 두 분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송혜 선배님.
나이 84살의 송혜 선생님과 그보다 조금 어린 71살의 김인엽 단장. 두 분 정말 환상의 콤비세요. 과연 이분들은 1960년대 유행했던 도둑들을 알고 있을까요? 말대가리 도둑은 훔친 도둑이다.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 말대가리 도둑은 무엇을 훔친 도둑을 말할까요? 10년대를 내가 어려울 때보다 유일하게 수출한 게 포니 자동차거든. 포니 자동차. 그 포니랑 그게 그것이 말머리 아니요. 아, 포니. 그 포니가 마스코트요? 나 탑도둑 얘기 들어서는 말대가리 도둑 처음이야. 마스코트야. 조심스레 그 답을 유추해보는 송혜. 그가 말한 답은? 말대가리 도둑은 무엇이냐? 망치를 훔친 도둑이다 이거야.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이번엔 김엽 단장의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말대가리 도둑은 포니 자동차를 훔친 도둑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망치를 훔친 도둑이다. 나는 자동차. 망치와 자동차 둘 중에 정답이 과연 있을까요? 자, 드디어 정답 공개. 둘, 셋. 말대가리 도둑은 재봉틀을 훔친 도둑이다. 말대가리 도둑은 대봉틀을 훔친 도둑이다. 아, 나 이게 그걸 몰랐네. 말대가리와 비슷한 모양의 재봉틀을 떼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말대가리 도둑. 저것만 뛰어가는구나. 오, 정말 그 모습이 비슷합니다. 실제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도둑에 관한 특집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대가리 도둑은 특히 60년대 초부터 급속히 늘어난 산업공장의 재봉틀을 떼가면서 크게 성행했는데요. 그리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겨울이면 빨랫줄에 널어놓은 꽝꽝 언 빨래를 들고 간다 해서 이름 붙여진 동태 도둑이 있었는가 하며 빨래였구나. 한여름엔 열어놓은 창문으로 낚싯대를 집어넣어 벽에 걸린 옷들을 채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낚시도둑까지. 모두 전쟁 직후 입을 거리가 부족해서 생겨난 별별 도둑들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는 이런 도둑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때는 1961년 11월 27일 서울. 뒤늦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부모들은 애타게 아이들을 찾아 나서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좀처럼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3시간 후 다행히 아이들이 다시 나타났지만 놀랍게도 아이들의 상의가 모두 벗겨진 상황. 과연 이 아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선생님을 사칭한 한 여성이 초등학생 교실에 들어와 어린이들을 집단 유기한 뒤 옷을 벗겨 달아난 충격적인 사건. 이에 신문에서는 일제히 옷도둑에 대한 경계령은 물론 그 대처법에 대해 알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이 입고 사는 우리에게 쉽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1960년.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사실 뭐 저런 걸 다 훔칠까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머리카락이나 옷도둑은 물론이고요. 장독대에서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것까지 다 훔쳐갔대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구멍가게에서 주로 훔쳐가는 것들이 간장, 그다음에 여름철엔 수박, 그다음에 남의 집 개.